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평년 수준을 훌쩍 넘어 덥겠는데요. 당분간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온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6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른 18도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모레까지 낮 기온은 30도를 넘나들며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모레까지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모레 낮더위와 함께 일교차도 커집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 10도 이상 벌어지겠고요. 낮에는 볕이 강해지며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일교차와 함께 자외선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은 동풍이 유입되며 모레 낮부터 기온이 차차 내려갈 전망입니다. 내일도 30도를 넘나드는 낮더위가 예상되고요. 모레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직 포항시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해 있던 차량 2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젯밤 포항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청렴도 꼴찌의 포항시의회 위상이 더 추락할 수밖에 없어 지역사회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서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 흥해읍의 한 교차로입니다. 크고 작은 유리 조각들이 도로 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로 부서진 이런 자동차 파편들도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제 저녁 9시 30분쯤 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1톤 트럭을 뒤에서 달려온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사고 충격으로 이 트럭이 앞에 서 있던 또 다른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파손됐습니다. 이에 승용차가 앞 탑차 밑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차가 완전히 바닥에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본네트도 많이 찌그러졌고. 사고를 낸 승용차의 운전자는 국민의힘 소속 김상백 포항시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를 넘긴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인근 주민은 음주 측정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승용차분이 제대로 측정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빨리 안 하시니까 경찰분이 몇 번 요구를 하고.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포항 시민과 당원분들께 사죄드리며 탈당과 함께 자숙하며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고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최근 의원들의 잇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뇌물 파문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선 포항시의회는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 유럽방문단은 전기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노르웨이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방문단은 지난 24일 포스코퓨처엠과 양음극재 개발 공급 협약을 체결한 배터리셀 제조사 모로우를 찾아 모로우 본사가 있는 아렌달시와 우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신차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90%에 달하는 전기차 보급률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경주시가 국가유산청과 함께 신라 왕릉에 대해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복원이 끝났거나 진행 중인 왕릉 2곳의 일부 갑석이 당초 설계와 다른 형태의 석재로 복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주시는 갑석의 석재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갑석의 석재 형태에 대해선 문화재 자문회의를 거쳐 복원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남산동에 있는 신라 50대 정강왕의 왕릉입니다.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54년여 만에 복원 정비가 끝났습니다. 정강 왕릉과 헌강 왕릉에 관련된 논문을 작성한 이질락 경주시 의원은 갑석의 석재가 원형과는 다르게 복원됐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신라 왕릉의 갑석은 원래 둥근 모양인데 당초 설계와 달리 평평하게 제작된 석재가 복원 과정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라왕릉의 갑석은 지붕돌 모양으로 안쪽이 배가 볼록해서 빗물이 밖으로 잘 나게 하고 만약에 평평하게 되면은 안쪽으로 빗물이 들어서 호석이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질락 의원은 또 인근 헌강 왕릉의 갑석 복원에도
이 같은 평면 석재가 사용됐다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경주시는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갑석의 석재를 적용해 문제가 없으며 당시 복원에 사용한 석재 관련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국가유산청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형태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한편 경주시는 헌강 왕릉 갑석의 석재 형태에 대해선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 회의를 열어 복원 방향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비호국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포항시와 울진군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경북 행복재단을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은 질병과 부상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돌봄과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한 달 기준 72시간, 하루 8시간 안에서 제공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로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의료 현장을 떠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의료계 반발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렇다 할 대화조차 없이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서 의료 공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20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100일이 됐습니다. 교수와 전임의 등 남은 의료진으로 버티고 있지만 상급 종합병원 가동률은 이전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응급과 중증 환자를 위주로 치료하며 버티고 있는데 그마저 여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증원 규모에 대한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 교육 여건을 감안한 현실성 등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도 없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사회는 개원의와 전공의, 의대생까지 참여하는 중국 동시다발 집회를 대구를 포함한 전국 6곳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당장 개원의가 집단 행동할 계획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개원가가 파업을 하게 되면 대학병원 응급실이 마비가 되고 대학병원 응급실이 마비가 되면 그냥 끝장이 납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지면 그때는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당장 의료 공백도 크지만 신규 전문의 배출이 거의 없는 내년이 더 문제로 꼽힙니다. 대학에서는 의대생 집단 유급, 휴학에 이어 신입생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관심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부제 해야 될 거냐? 당연히 누가 그 이부제 수업을 하겠어? 그냥 수업시에 돌아가더라도 수업실에서 듣고 나머지는 밖에 옆에 강의실이나 이런 데서 온라인으로 들어가든가 이래야 되지. 의료계의 특정과 쏠림과 필수 의료 기피에 따른 의료 불균형에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의대생 증원은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논의해야 할 의료 전달 체계나 의료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수가 등은 의사수 늘리기에만 매몰되면서 의정 갈등 증폭과 함께 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항 죽도어시장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로 오는 6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주차장 운영이 중단됩니다. 포항시는 6월 초부터 3주간 추락방지 안전시설 보강 등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6월 10일부터는 작업 구간 이외의 주차 공간을 개방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시장 이용객들이 대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제22대 국회가 오늘 개원합니다. 지역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1호 법안 등 핵심 입법 과제가 무엇인지 의정활동 방향을 엄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8년 만에 민주당 출신 후보로 국회에 입성한 임미애 의원은 행정안전위를 1순위 상임위로 선택했습니다. 비례대표지만 대구 경북 전체를 지역구 삼아 지역 소멸 극복과 다양성이 실종된 지방의회 개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1호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예산 편성 과정부터 균형 발전의 핵심인 비수도권에 대한 역량을 분석해 반영하는 국가균형발전 인지예산제 도입이 골자입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대구 경북 행정통합 얘기가 절차적인 통합만 이루면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 이건 굉장히 잘못된 문제 해결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더욱 행안위를 가야 되겠다. 결국 이 법안은 행안위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재선의 박형수 의원은 국토교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1, 2순위로 택했습니다. 국토위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과 농해수위는 지역 산업 구조와 각각 맞닿아 있습니다. 1호 법안은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지금 양극단 정치, 진영 정치에 지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선거구제를 좀 바꾸는 그런 법안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섞는다든지 중선거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3선 고지에 오른 이미자 의원은 앞서 8년간 간사로 몸담았던 환경노동위를 다시 희망 상임위로 꼽았습니다. 여야 합의가 진행 중이지만 상임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1호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그 기후위기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나 그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임 의원은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TK 국회의원 토론회 등 수기회장을 여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선 김영동 의원은 안동 햄프산업 육성과 예천 곤충산업 거점화를 위해 이번에는 농해수위를 신청했습니다. 1호 법안은 지역 의료 인프라 발전을 위한 지역 의과대학 신설 법안입니다. 초선의 임종득 의원은 군 출신답게 국방위를 지원했습니다. 1호 법안으로는 방위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K방산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4건의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시는 카카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을 통해 시내버스 위치를 초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초정밀 버스 정보 시스템은 위성을 활용해 지도상의 실시간 버스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주시는 하반기부터 카카오맵 모바일 앱에서 시내버스의 위치 정보와 도착 예정 시간, 노선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울진군 장학재단은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 울진 고의학당 원어민 화상영어 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1:1 화상영어 서비스로 진행됩니다. 수업은 3개월간 주 2회씩 최대 36회 이뤄지며 수강료의 90%를 울진군 장학재단이 지원해 줍니다. 경북교육청이 장애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합니다. 경주와 영주 등 5개 지역의 5살 이하 영유아 50여 명에 대해 장애 발견에 필요한 검사비와 장애 유아의 유치원 입학 적응 프로그램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진단비 지원에 대해 문의한 뒤 장애 진단이 가능한 병의원의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에서 열린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포항시 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포항은 19종목에서 198명이 경북 대표로 출전해 장흥중학교 탁구부와 제철초등학교 축구부가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고 수영과 요트 등의 종목에서도 다수의 메달을 땄습니다. 특히 탁구는 포항 지역 초중고팀이 체계적으로 선수를 양성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이어 울진군도 이달부터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울진군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공개된 공직자의 개인 신상 정보가 악용돼 악성 댓글 작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온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16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른 18도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모레까지 낮 기온은 30도를 넘나들며 덥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 28도, 내일은 30도 예상되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낮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교차도 커집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 10도 이상 벌어지겠고요. 낮에는 볕이 강해지며 자외선 지수도 강하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은 동풍이 유입되며 모레 낮부터 기온이 차차 내려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대구는 보통, 경북은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6도, 김천은 1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28도, 김천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4도, 봉화는 1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안동 27도, 봉화는 26도 예상됩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 18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27도 전망됩니다. 내일도 30도를 넘나드는 낮더위가 예상되고요. 모레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